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리액트 버격이 진행 중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API 요청 취소하는 거 다뤘었죠. 그쵸? API 오버트 페이지를 만들어서 중간에 저희가 API 호출 자체를 취소를 하는 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API 호출을 진행할 때는 프로미스 된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fetch API를 통해서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사용했었던 child API abort 페이지를 가보시면 유즈 이펙트에서 API를 호출하죠, 그쵸? 네, 이렇게 fetch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promise 된 그래서 에러가 나오면 throw를 던지고 catch 에러를 잡고 마지막에 finally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promise 된 방식으로 API를 호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요거를 async await로 한번 리팩토링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거는 똑같이 비동기 처리 방식인데 개발자가 보기 좀 더 편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가 이렇게 프로미스 댄을 사용하시게 되면 흔히 우리가 장품 코드라고 하죠. 자, 코드 자체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장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저희가 없애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child API abort 페이지 이 부분을 복사해서 하나 만들게요.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폴더를 use effect sync await API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복사한 페이지는 child async API async await API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고요. 자, 한번 이름을 바꾸고 적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럼 바꾼 이름을 이름 변경하고요. 철자 오류났네요. C까지 붙여서 async 이렇게 해볼게요. child async await API 페이지 이렇게 만든 거를 그럼 페어런트 페이지에서 변경을 해야겠죠. child async await API 페이지로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npm run dev 자 이렇게 나왔죠. 그쵸. 자 이제 프로미스 방식을 프로미스 된 방식을 이제 async await로 변경을 할 건데요. 방식이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이 유즈 이펙트 부분이 있겠죠, 그쵸?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 프로미스 댄을 하는 부분을 따로 따로 어디입니까? 여기죠. 지금 프로미스 댄이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얘 자체를 그냥 함수로 만들어도 좋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유즈 이펙트 안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따로 함수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fetch 데이터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는 async await 함수다라고 해서 async라고 붙이고 매개 변수 갖고 반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붙여 넣어요. 자, 붙여 놓고 같이 변경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함수를 우리가 밑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맨 밑에서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부에서는 async await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은 일단은 try 캐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캐치 부분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캐치 부분이 사라져서 try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캐치로 잡아서 에러가 생기면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거를 일단은 잘라서 자 여기 트라이에다가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fetch 자체가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을 반환하게 주면 됩니다.
반환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wait가 붙겠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결과물이 리스폰스지 않았습니까? 이 레스를 이렇게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내부에 썼던 그 로직이 쏙 잘라져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체인 방식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도 한번 하고 여기 있는 애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레스 오케는 뺄게요. 일단 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체가 어차피 어싱크 어웨이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뭐냐면 이 리스폰스 제이슨 부분에서 프로미스가 또 됐기 때문에 또 den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에러 바디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에러 바디는 제이슨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웨이트가 가는 거죠. 기다려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 내부에 있었던 이 로직을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에러가 난다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던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했었던 부분이 어차피 이 제이슨으로 가져왔던 부분들 요거도 이제 어웨이트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const 데이터는 await less 제이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었던 애들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인 방식으로 들어갔던 게 이제 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캐치 에러 났던 부분 있죠. 요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그러면 에러를 잡아서 했던 부분을 이렇게 싹 가져와서 이쪽에다가 넣으면 돼요. 어차피 그러면 이거를 에러라고 바꾸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자, 파이널리가 남는데 파이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밑에다가 캐치 다음으로 넣으면 돼요. 파이널리 마지막에 타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때 했었던 이 로직을 그대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훨씬 더 그 읽기 수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문제점이 뭐였냐면 프로미스 den을 사용하게 되면 이거 끝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콜백으로서 또 이제 프로미스 den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쭉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러가 만약에 여기서 발생하거나 여기서 발생하더라도 어차피 잡는 부분은 이 캐치에서 잡고 그리고 마지막에 타는 부분은 어차피 파이널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런 어싱크 함수를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fetch 데이터라는 걸 만들어 둔 다음에 걔를 유즈 이펙트에서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한번 돌려볼게요. 그리고 이런 주석들은 좀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돌려볼게요. 자, 저장 한번 하고 다시 돌려보면요. 자, 콘솔 한번 열고요. 톡을 하면은 로딩 중이고 똑같이 3초 뒤에 렌더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대로 동일하게 구현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조금 안내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어싱크 어웨이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쵸 리팩토링 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어싱크 어웨이트로 바꿀 때 기존에 있었던 프로미스 den을 이렇게 어싱크 함수 조각으로 만든다. 그런 다음에 유즈 이펙트에서 실행이 될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따로
호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 정의된 애가 계속 호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API 호출을 할 때마다 계속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로딩 상태라든지 뭐 커스텀이라든지 로딩 상태에 따라서 UI가 변경되는 거라든지 에러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커스텀 훅을 활용해서 저희가 유즈 API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API를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